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간 에너지가 운명을 바꾼다입니다. 이 책은 2025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굿모닝 미디어, 저자는 황금태님입니다. 이 책은 100억대 자산가의 비밀, 나만의 공간 에너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나만의 공간이 주는 힘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누구나 성공을 앞당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지요.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공간의 힘을 득실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추상적인 거창한 꿈을 꾸기 이전에 그대가 서 있는 그곳, 그 공간부터 먼저 바꾸라고 말해줍니다. 공간의 본질과 기능을 완벽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매일매일 성취가 쌓이고 인생이 더 안정적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자는 현재 5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섰지만 20대 시절에는 햇빛 한 줄기 없는 어둑한 공간에서 M4 세대처럼 살아내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과 공명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저자에게 공간은 치열한 직장에서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어 최고 관리자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공간의 가치 저장 기능을 터득한 뒤 월급쟁이에서 100억 원대의 자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공에 이르게 한다는 사례와 체험 노하우가 바로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공간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집이라는 거주 공간, 업무 공간, 작업 공간, 자산 가치를 지닌 투자 공간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함께 해야 할 공간에 대한 전략적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머무르는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내가 만들어가는 기회의 질과 양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생산적 공간을 어떻게 구축하고 소유하는가에 따라 나의 운명이,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공간 구축 전략을 배우고 자본시장에서 공간이 지닌 화폐적 기능을 활용하여 부에 이르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어요. M4가 아닌 MB로 성장하고 싶은 2030 세대에게 더 나은 운명으로 이끌어주는 에너지를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공간의 힘,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작은 기적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공간의 힘,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작은 기적. 공간을 깨우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깨어난다. 공간을 어떻게 트랜스포밍 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사람이 공간으로부터 에너지와 영향을 받는 원리는 공간과의 공명 때문이다. 동기와 하고 싶은 미래가 있는가? 그 모습대로 공간을 꾸미고 이루고 싶은 꿈을 공간에 표현하자. 미래의 나와 공간이 동기화될 때 공간은 공명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M4에서 MB가 되는 원리이다. 공간과의 공명을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와 용기를 끊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그 공간은 카페의 작은 테이블이든 공부방이든 그 어떤 공간이든 상관이 없다. 자신의 공간을 이루고 싶은 목표와 일치시키며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에너지 분출을 느낄 수 있다. 1장 세상을 담는 그릇 공간. 공간의 진짜 의미. 공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공간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공간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공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자 머무는 모든 곳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존재 방식에 깊이 관계한다. 30년간 직장인으로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간은 곧 에너지다. 공간이 주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좋은 공간에서 일하면 창의성이 발휘되고 잘 정리된 공간에서는 집중력이 향상된다. 반대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삶 전체가 우울해진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빛 좋은 집에 살며 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이다. 공간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공간이 곧 에너지라 정의한다. 공간을 에너지가 흐르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삶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대 철학자들의 공간에 대한 정의가 나의 성찰을 뒷받침하고 있다. 플라톤은 공간을 이데아가 구현하는 장으로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을 사물이 위치하는 물리적 장소로 정의했다. 칸트는 공간을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선언적 형식이라고 보았으며 하이데거는 존재는 공간 속에서만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는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한다. 즉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공간은 단순히 빈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펼치는 무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의는 철학자들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 삶을 디자인하는 것은 곧 공간을 트랜스포밍하는 것과 같다. 공간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것은 존재를 규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 공간에 대한 철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공간에 대한 열띤 관심과 탐구는 과학자들도 뒤지지 않는다. 뉴턴은 공간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최초로 정의했다. 뉴턴의 절대 공간 개념은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뉴턴은 공간은 변하지 않으며 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이를 뒤집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공간은 시간과 결합해 시공간을 형성하며 중력에 의해 휘어지기도 한다. 즉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그릇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EMC2 인류의 운명을 바꾼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에 따라 질량은 에너지로 바뀐다. 그렇다면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공간도 에너지라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을까? 공간도 에너지라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구조화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그 자체와 공간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공간을 물리적 공간에서 에너지원으로 해방시키고 나며 다양한 관점으로 공간을 해석할 수 있다. 공간으로서 가장 작은 원자가 될 수 있는 방은 나만의 물리적 공간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문을 닫으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듯 나만의 공간에서 나가며 곧 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9시까지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공간, 즉 회사의 업무 데스크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속한 부품으로서의 공간이 된다. 자본주의 관점에서 공간은 곧 자본의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공간과 시골 농가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렇듯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생각과 목표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특히 전략적 목적을 가진 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은 나는 본진이라는 개념으로 본다. 군복무를 한 사람이나 게임을 꾀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본진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목표 달성 측면에서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다. 본진이란 전략적 공간은 생과 사를 결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곳이다. 전투에서 본진은 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 설치된다. 본진이 무너지며 싸움에서 아무리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그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진의 역할은 전략을 짜고 자원을 비축하고 사지에서 진격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본진이 없다면 삶은 무의미하다.
본진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실패를 극복하고 자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 장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원으로 볼 것인가? 이는 우리가 공간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공간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고 과학적 관점에서 공간은 유동적이며 2030 세대에게 공간은 자유로운 경험의 장이다. 그리고 나에게 공간은 에너지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본진으로서의 나 자신이다. 결국 공간이란 각자가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5. 공간 없는 갓생은 망세. 갓생은 각과 생의 합성어로 2030 세대가 자신의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기 위해 자기개발, 재테크, 운동 등을 꾸준히 하며 생산적이고 보람찬 일상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단어다. 갓생은 단순히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매일의 성취를 쌓아가는 여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도 개인적인 공간은 꼭 필요하다. 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며 자격증과 스펙을 쌓는 2030 세대에게는 휴식 공간만큼이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작업 공간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문제없다. 다만 자신의 방만큼은 독립된 공간이라는 것을 가족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운동과 공부를 이어가는 계획을 실천하려면 방해 요소가 없어야 한다. 좁은 방이라도 공간을 분리하며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파티션을 이용해 침대와 책상, 옷장을 분리하며 심리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가장 먼저 보이는 구조는 방에 들어섰을 때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쉽다. 하지만 파티션으로 침대와 책상을 분리하며 책상에 있는 공간에 들어선 순간 자연스럽게 자기개발 모드로 전환된다. 환경은 의지가 약해질 때 절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환경의 도움 없이는 갓생을 지속하기 어렵다. 갓생을 사는 2030 세대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집에서 업무 공간을 트랜스포밍하거나 하루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의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는 30대 초반에 침실을 작업실을 활용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고 지금은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이들에게 공간은 자신의 성공과 발전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자연스러운 집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갓생을 이룬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박말리 할머니와 손녀 김유라는 갓생의 진정한 성공 사례다. 김유라는 자신의 할머니가 자신의 공간인 집에서 단지 소일거리로만 그칠 수 있는 요리를 콘텐츠로 기획하여 글로벌 유튜브 스타로 등극하는 플랫폼을 설계했다. 특히 김유라는 평범할 수 있는 할머니의 공간인 주방과 거실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브랜딩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갓생을 이루었다. 박말리 할머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세대와 교감하며 삶의 가치를 증명했다. 갓생은 오늘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루틴과 공간, 그리고 의지를 상징한다. 203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에 따르면 이 세대는 개인의 성실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MZ세대가 갓생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는 행동 양식을 분석한 후 자기개발과 경제적 독립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특징을 발견했다. 특히 자기개발의 주요 장소로 집을 언급하며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여유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혼자만의 공간으로 집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모여 생활한다면 자기개발의 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는 사적 공간이 침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주방과 거실처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가족 화목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다. 때로는 잔소리보다는 조용히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큰 치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이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라고 해서 개인 공간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가족의 소중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개인의 목표와 삶의 방향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철저히 구분되어 한 사람이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른바 갓생을 계획할 수 있다. 갓생은 단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트랜스포밍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매일의 성실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심리적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2030 직장인들이 부모 품에서 독립해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혼자 거주하려는 이유는 갓생을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가족의 지나친 간섭과 사생활 침해로 인해 높은 월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떠나는 2030 후배들에게 독립을 축하해주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독립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다. 외부로부터 차단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기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랭드 보통은 현대인의 불안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가로 그에 져서 불안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성과와 목표에 대한 강박을 심도 있게 다룬다. 그는 사회가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을 강요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각자가 자신의 목표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얻는 만족감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갓생을 살아가는 2030 세대의 심리를 잘 설명해준다. 갓생이 단순히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무의식의 루틴이 아니라 자신만의 성공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주 작은 나만의 공간을 확장하다 보면 그 공간으로 갓생들이 모인다. 그들과 함께 더 큰 기회를 만들어간 역사는 이미 선배들이 증명해낸 진리이다. 갓생을 위한 공간의 변화의 시작이 된다. 사자, 리포밍, 공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최소 공간에서 찾을 최대의 자유. 70년대를 겪어온 선배들에게 집이란 가족이 함께하는 평화와 사랑의 공간이다. 하지만 2030 세대가 바라보는 집이란 공간은 많이 복잡하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은 모든 사회적 시스템을 빨아들였다.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고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 시장에 가는 대신 인터넷 쇼핑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한다. 연말이면 선술집에 모여 거나하게 취하는 대신 각자 자기 방에서 랜선 모임에 참여하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재택근무와 원격 학습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공간 활용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이브리드 공간의 필요와 활용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하이브리드 공간 구축은 집이란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해 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집의 역할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복합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고 미래에 대한 기회와 도전에 대비해야 하는 2030 후배들에게 집은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 집은 고유기능인 휴식은 물론 회사의 역할을 대신해 작업장의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자기 개발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생활 환경도 제공해야 한다.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집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므로 이제 집은 최첨단 시스템 카페와 같은 감수성도 제공해야 한다. 나도 가끔 집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할 때가 있다. 회의 성격에 따라 카메라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한다. 나는 카메라를 켜고 오프라인 회의 때처럼 아이 컨택하며 회의하기를 좋아한다. 집에서 하는 회의라고 해서 회사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회의와 차이점은 없다. 각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계획을 만드는 일이다. 집은 훌륭한 회사 업무 공간이 된다. 집은 때로 사교의 공간을 내주어야 할 때도 있다. 친구 집에 초대되어 주방 식탁에 앉거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신기하게도 카페나 식당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와는 그 깊이와 결이 다르다.
좀 더 진솔해지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게 된다. 이때 집은 훌륭한 카페가 된다. 무엇보다 2030 직장인에게 집은 도전의 공간이 된다. 그곳에서 그는 10년 후 또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꿈꾸며 밤을 새울 수 있다. 누구의 간섭과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방은 내 꿈의 인큐베이터인 셈이다. 이처럼 집은 훨씬 더 다양하고 중요한 공간의 역할을 한다. 휴식과 업무, 자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2030 직장인들에게 집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다. 최근에 이런 공간에 대한 니즈는 더 다양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 우리가 공간의 선택과 공간의 활용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간을 단순한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그저 정해진 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오늘 내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200% 올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단 공간은 반드시 질서 있게 정리되어야 하고 자신에게 지속해서 에너지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트랜스포밍해야 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재밌고 의미 있는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